네, 바로 반도체입니다.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임박한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9개월 만에 무려 6만 3천 원을 돌파했고요. 미국의 감세 법안 통과했다라는 소식 전해지자 애프터마켓에서는 6만 4천 원을 터치했습니다. 또 6월 반도체 수출액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SK하이닉스의 실적에도 기대감 커지는 모습인데요. 표를 보시면 반도체 투톱에 DS모문 영업이익 추정치가 나와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HBM 매출 증가 그리고 공급 조절까지 더해지면서 8조 원 위로 사상 최대치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반대로 삼성전자는 쭉 내려오면서 1분기 바닥 찍고 2분기는 소폭 올라올 걸로 전망되고 있죠. 다만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도 이 부분 주가에 상당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상방이 더 열려있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호실적이 기대되는 반도체 안에서 탑픽 종목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종목에 대한 목표 주가도 함께 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반도체에 대한 주식 남녀의 선택 지금 골라주시죠. 네, 마지막 문제는 반도체와 관련한 문제가 제시가 됐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를 곧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의 주목도를 더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SK하이닉스가 뜨겁게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자, 그리고 약간의 조정을 받을 때 그 수급이 이동을 한 건 어딘지 분분합니다만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럼과 동시에 지금 애프터 시장까지도 계속해서 좀 주가를 쌓아 올리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우리가 뭔가 유의미한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역시나 순환매 관점으로 봐야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답을 적어주신 것 같은데요.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탑픽 종목과 현재 목표가를 적어주셨습니다. 이슬이 대표님은 그래도 SK하이닉스 35만 원을 적어주셨고요. 자, 그리고 송률 매니저는 거의 사실 의견이 비슷해 보입니다. 한미 반도체를 적어주시고 12만 원을 적어주셨습니다. HBM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것 같은데 일단은 이슬이 대표님 얘기 먼저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좀 하이닉스는 제가 좀 지겹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상 누가 봐도 지금 반도체 대장으로서 이제 계속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갑자기 HBM계 하루 아침에 지각 변동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은 이제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HBM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위치인 것은 당연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우선 6월 반도체 수출액이 한 149억 달러 이상으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나왔던 부분들인데 여기서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SK하이닉스의 HBM이 가장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부가 가치 제품이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을 많이 요구하겠죠. 아무나 못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일단 진입 장벽 자체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고요. 공정 방식도 사실 그 MRMUF를 쓰고 있는 게 유일하게 하이닉스밖에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마이크론이 지금 엔비디아 쪽에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 수율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하이닉스를 지금 따라오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또 이제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는 좀 반대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것 같은데 특히나 2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예상치가 한 9조 원대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시장 예상치보다 만약에 훨씬 더 서프라이즈격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이제 주가 상승에 당연히 탄력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분기뿐만이 아니라 3분기에는 더욱더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HBM4가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영업이익이 이제 한 10조 원대가 넘어갈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HBM4 같은 경우에도 이제 3, 2, 12단에 이어서 하이닉스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적으로도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올해 상반기도 워낙 좋지만 하반기에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 반도체 대장주로서 하이닉스가 가지 못한다면 나머지 이제 반도체 소부장도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적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SK하이닉스를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 의견 가운데 이런 게 있네요. 하이닉스 너무 무겁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의견이 좀 분분할 것 같거든요. 이슬이 대표님, 하이닉스 무거운 종목입니까? 무거운 거 치고 너무 좀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사실상 이제 대형주다 보니까 이게 가볍다고 좀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굳이 뭐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제 삼성전자와 조금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이제 상한가를 가기도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상 지금 보면은 이제 올해 보면은 6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 한 20% 넘게 이상 좀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SK하이닉스의 시총이 뭐 200조인 것을 좀 감안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이 정도면은 굉장히 좀 선방을 한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정말 단타 관점에서 조금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제 시총 5천억 미만대의 종목들을 조금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와 비교만 해보더라도 물론 오늘은 삼성이 훨씬 더 크게 올라갔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민감도라든지 어떤 빅테크주들을 크게 좀 반영을 하는 것은 여전히 좀 하이닉스 쪽이기 때문에 조정 시 좀 매수 관점이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목표가는 이제 35만 원대까지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시가총액 2위 종목을 무겁지 않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우리가 코로나 때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기존에 알고 있던 무언가 개념이나 상식들이 많이 좀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재차 질문을 드려봤고요. 자, 다음은 송률 매니저인데 역시나 한미반도체를 꼽아주셨네요. SK하이닉스 무겁죠? 예, 한미반도체는 가볍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좀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고객사를 좀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뭐 SK하이닉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외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라든지 인텔을 또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AI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고요. 지금 이제 한미반도체는 굉장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번 분기에 호실적이 전망되는 종목이 뭐냐였습니다. 한미반도체 실적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2분기 같은 경우는 지금 1,900억, 한 970억 정도 영업이익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큰 폭의 상승이 좀 어느 정도 돋보이는 구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550억 정도 영업이익 기록을 했는데요. 거의 한 10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반도체 소부장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영업이익률입니다. 자, 아무리 많이 팔아봐야 내용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영업이익률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번 분기 영업이익률 50% 전망이 되는 게 바로 한미 반도체입니다. 앞전 같은 경우는 40%대 유지를 했었는데요. 이번 분기부터는 50%대 영업이익률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성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게 바로 한미 반도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주요 고객사도 좋고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질 수 있는데 주가 같은 경우는 비교적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나도 반도체 종목 한 종목 담고 싶다 하시면은 한미 반도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미 반도체 시총은 한 9조 원 정도 되는데 현재 목표가를 12만 원으로 설정을 해주신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추세는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량 거래가 이렇게 뜨문뜨문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 바로 12만 원대 앞전에 전고점 부근이기도 하고 저항 매물대가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12만 원 잡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슬이 대표님의 목표 주가에 대한 얘기를 앞서서 못 들어서 네. SK하이닉스를 35만 원을 적어주셨는데 이 내용 짧게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뭐 그 PER, PBR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도 저평가 구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거에 저평가 받을 때도 PER이 6배에서 7배가 평균이었었는데요. 사실 지금도 한 7배에서 한 6배 정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이 유관상으로는 올랐지만 여전히 이제 성장성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거고요. 올해 전체적인 주당 순이익 EPS를 보게 되면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35,000원대입니다. 35,000원대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PER이 한 12배까지 만약에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40만 원대 이상도 충분히 저는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물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치대로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35만 원대까지는 좀 넘어가야 그다음 이제 40만 원, 뭐 45만 원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1차 목표가는 35만 원대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세 가지 문제를 통해서 시장을 분석해봤고요. 우리 송률 매니저님은 이어지는 애프터 성공률 코너까지 소구를 해주시고 이슬이 대표와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